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년기 관계회복 방법. 현 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에게는 한 가지 큰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외로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노후의 외로움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는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서 오는 것이죠. 가정과 사회에서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나 기회조차 많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고민을 함께 나눌 친구나 배우자, 가족관계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한번 틀어지게 되면 관계 회복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행복한 노년 생활의 필수인 관계 회복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누군가와 함께 취미를 즐기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친구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꾸준한 만남을 가지는 것은 서로를 알아가고 익숙해져가는 과정이지요. 그러나 만날 목적이나 이유가 없다면 의미 없는 관계나 즐거움이 없는 관계가 되어버려 쉽게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관계 개선을 위해 만났지만 둘 사이에 공통관심사가 없다면 오히려 더 어색해져 버리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공통된 취미생활입니다. 이것은 자녀, 배우자, 친구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노인들은 과거의 보릿고개와 힘들었던 시절을 겪어오느라 노후에 즐길 취미생활 하나 만들기도 벅찼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라도 집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주변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으로 채워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대화로 이어져 관계 회복에도 좋을 뿐 아니라 건강관리에서도 좋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에 쓰이는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문화센터, 평생교육센터, 주민센터,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취미나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부터 악기, 댄스, 합창, 컴퓨터 등 종류도 다양하며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무료인 것들도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좋은 취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취미생활이라는 것을 귀찮다고만 여기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본인이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함께하거나 따로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사회생활도 하지 않을 뿐더러 매일 늘 같이 붙어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배우자이지요. 이런 배우자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게 되면 아주 큰 불편함과 힘듦을 겪지만 그만큼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바로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일하거나 자식 키우거나 서로 바빠서 서로를 돌보지 못했던 지난 날들보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항상부터 함께 해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법으로 따로 있거나 같이 있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개인 시간을 서로 존중해주되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 또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는 정적인 행동보다는 활동적인 등산이나 여행 같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새로운 것을 함께 도전하거나 취미를 공유하면서 그 활동 이후에도 계속 이것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활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안 안아주거나 손을 잡아주는 등
친밀감을 높이는 행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무관심이 오래 지속되어 버린 노부부 관계에서는 정서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우울증이나 갱년기가 잘 찾아오기 때문에 더더욱 친밀감 형성이 중요합니다. 먼저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고맙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등 서로를 인정해주거나 격려해주는 말은 처음엔 어색하고 낯간지러울지 몰라도 얼어붙은 상대의 마음을 녹이는 데에는 특효약입니다. 애정 표현이 어색할 경우에는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에게 대화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부정적인 말투나 배우자를 가르치려 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꼭 금지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부부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반려동물이나 손녀, 자식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과거에 함께 힘든 시절을 헤쳐나갔던 기억을 회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그러다 보면 동고동락을 함께한 배우자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즐기는 것입니다. 소홀해져 버린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함께 무엇인가 즐길 만한 것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집에 있어도 각자의 방에서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하여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족여행이나 나들이를 함께 떠나게 되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고 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가족이 함께한 새로운 추억을 쌓을 수도 있고 여행 후에는 앨범을 만들어 사진을 보관하고 추억으로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여행이 힘들다면 근교로 나들이를 가거나 간단한 영화 관람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요즘은 캠핑을 많이들 가시니 캠핑을 함께 떠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무슨 활동이든 좋습니다.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대화를 위한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 간의 대화는 식사 자리에서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어색한 분위기도 사라지고 음식을 씹으면서 자연스러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이 가족 간의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둘째, 서로 간의 기대치는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에는 서로의 단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것보다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째, 나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 대화법을 이용하여 가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대답을 하는 것을 재촉하는 것보다는 나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적인 명령이나 지시는 대화가 아닙니다. 눈을 마주치며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대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경청해주고 중간에 말을 자르거나 끼어들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째, 칭찬이나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과 긍정의 말은 딱딱한 벽을 허물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방하거나 모욕하거나 충고하는 것은 대화를 단절시키는 요소입니다. 일곱째, 호응하거나 감탄하는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구나, 그래 등 감탄사는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있다고 믿게 해주는 표현들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오늘은 노후에 무너져버린 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년기는 금방 끝나버릴 것 같지만 꽤나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 잘하고 현생에 후회 없이 살다 가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주변 친구, 가족, 자식,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마음을 행복으로만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평안한 황혼기를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